안녕하세요. 신유외과 의학박사 신성원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분은요, 양쪽 보형물이 다 터져 있고 터져 있으니까 어쨌든 빼긴 빼야죠. 그러면서 새로운 보형물을 넣었는데 가슴이 처져 있으셔서 이제 거상술을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인데 부분 마취로 저희는 뭐 하던 대로 부분 마취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달 절개로만 뭐 큰 절개, 뭐 대개 이런 때는 뭐 밑선 절개를 많이 하시죠. 근데 저희는 밑선 절개를 잘 하진 않고 그냥 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반달 절개에서 이제 유방을 끌어올릴 생각을 하죠. 보형물이 터지기가 쉽진 않아요. 사실은 터지기가 쉽진 않은데 이것도 공산품이라서 터질 수가 있어요.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1년에 유방암이 2만 명이 유방암이 진단이 되세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진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형물이 있든 없든 1년에 한 번씩 이제 유방암 검진 하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형물이 터지진 않았나 이제 그런 검진을 어쨌든 1년에 한 번씩은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보형물이 터졌는데 좀 그동안 검진을 너무 안 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무 버티신 거죠. 그러니까 보형물이 파손이 되니까 자기 몸속에서 이거를 이물질로 딱 인식을 하고서 피막이 점점 두꺼워져요. 두꺼워지니까 이제 구형구축이 생기고 사실 선후관계는 알 수가 없어요. 구형구축이 먼저 생겨서 터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가능성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은 구형구축이 생기면은 이제 보형물이 이제 찌그러진단 말이에요. 그럼 찌그러지면서 접히니까 꼭 접힌 데서 터지는 거거든요. 그냥 느닷없이 가운데가 터지는 경우는 거의 못 봐요. 항상 접혔을 때 끝에가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구형구축이 먼저 와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형물이 터졌고 보형물이 터지면 피막이 더 두꺼워지고 점점 그게 진행이 되는 거죠.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유방이 변형이 되죠. 유방 모양이 변형이 돼요. 그럼 수술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요. 많이 변형이 됐으니까 그거를 끌어당겨서 새로운 모양을 만들려고 하니까 작업이 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초기에 대응하면 조금 더 대응이 좀 더 쉬워지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유방은 밑에 내려가 있고 보형물은 위에 올라가 있죠. 윗볼록이 심하고 가슴이 4개가 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변형이 된 거죠. 디포미티라고 부르는데 변형이 된 거고 이게 보형물을 어쨌든 교체를 하면서 유방을 이제 끌어올려야죠. 끌어올려서 좀 뻥긋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 초음파를 봤을 때 보면은 이제 이거는 뭐 100% 터진 거예요. 100% 터진 거고 중간에 쉘이라고 부르는데 이 보형물 껍데기 이 쉘이 중간에 둥둥 떠다녀요. 이거는 뭐 100% 터진 거죠. 근데 이제 피막이 얼마나 되느냐, 피막 두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게 또 관건인 거고. 근데 대개는 피막이 터진 경우는 피막이 점점 두꺼워져요.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런 구축이 없다 할지라도 점점 피막은 두꺼워지더라고요.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이제 파이브로시스 섬유화가 생기는 건데 그게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자연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부분 마취해가지고 이제 막 실리콘이 이제 줄줄 흘러내리죠. 이런 경우도 있고 이게 그냥 실리콘은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아요. 이게 장액이 있으니까 장액이 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실리콘이 이제 나오고 막 그런 거죠. 이거는 이제 오래된 실리콘이라서 색깔이 좀 노래요. 뭐 코젤은 물론 터졌을 때도 노란색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변성된 거죠. 색깔이 이제 노래졌잖아요. 실리콘이 뭐 이제 모자이크를 했지만 그다음에 부분 마취로 이렇게 제거하고 피막을 또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이제 피막을 이제 제거하는 거죠. 제거하고 있고 그 3세대 실리콘 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마치 이제 흐르듯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코젤은 응집력이 강해서 저렇게 흐르질 않아요. 요새 쓰는 코젤은. 그래서 응집력이 강해서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게 마치 하나처럼 쭉 나와요. 엿가락처럼 나와서 좀 찐득한 엿가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와서 붙어요. 나름 재밌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거 떨어지지도 않아요. 뭐 장갑 바꿔야 돼요. 수술 장갑을 바꾸고 막 그래야 돼요. 코젤은. 그리고 안에 피막을 보니까 이제 그 전에 보형물도 터지고 막 보형물에 유착이 생기고 막 그래서 조직이 손상되고 막 이런 고생한 흔적들이 막 보여요. 울긋불긋하고 막 이분 고생하셨겠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잘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병원 가고 막 그런 분들도 있지만 되게 잘 찾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더 힘들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자기 몸을 사랑한다기보다 엄마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애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엄마들은 자기 몸을 아껴야 돼요. 애들을 위해서. 그래야지 그 애들을 더 봐주실 수 있어요. 엄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시경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환자분한테 다 보여드렸어요. 부분 마취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아프지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다절개한 걸 따라서 이제 유선 조직을 끌어다가 거상을 하는 거죠. 유방을 끌어다가 이제 막 꾸며주는 거예요. 이렇게 실로 꾸매긴 한데 이제 녹는실이죠. 녹는실이 한 60일 정도 가요. 2달 정도 버텨줘요. 그러면 그 사이 살과 살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유방에 종양수술하는 거랑 비슷해요. 종양수술해서 뗀 다음에 유방을 모아 주거든요. 그때 그 어떤 식으로 모아주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양쪽에 보형물 터지고 막 흘러내리고 막 장액도 막 고여 있고 막 장액이 고여 있다는 얘기는 이건 텍스처 보형물이라는 얘기예요. 스무스 보형물에서는 장액이 고여 있지 않아요. 텍스처 보형물, 물방울 보형물도 이제 그 텍스처 보형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장액이 고여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부터 지금 작년 말에 이제 엘러간 물방울이 난리가 났지만 희귀암이 생긴다고 해서 난리가 났지만 저는 재수술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저희 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엄청나게 많은 보형물들이 있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저런 보형물들을 빼면서 이제 다시 넣고 막 그런 수술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보니까 이런 물방울의 이런 텍스처, 이런 보형물들이 자꾸 문제가 생겨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안 썼어요. 안 쓰고 계속 스무스만 썼어요. 다른 병원에서는 왜 구형 구축이 잘생긴다는 스무스를 쓰냐 이런 식으로 공격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신념을 가졌죠. 이거 이상하다. 자꾸 이거 결국 문제가 생기더라. 이게 추적 관찰을 계속 저는 초음파를 보잖아요. 그래서 검진하시는 분들을 보면 처음에 첫 해, 둘째 해는 뭐 물방울 보형물 뭐 괜찮았었는데 몇 년 지나니까 결국은 유착이 떨어지면서 이게 구형 구축이 생기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이건 문제가 이상한데 길게 봤을 때 이게 안전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서 저희는 안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엘러간 사태 터지면서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시련의 시기를 보내셨대요. 근데 저희는 뭐 안 썼으니까 뭐 그냥 강건도 불구경했죠. 그러니까 제가 겁이 많아서 그래요. 겁이 많고 이런저런 재수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남들이 다 대세로 쓰고 있었던 이런 텍스처 보형물을 저는 안 썼던 거예요. 저는 오히려 제일 오래된 거, 제일 검증이 제일 많이 된 스무스를 계속 써왔던 거죠. 근데 초창기에 수술 직후에 구형 구축이 생길 가능성은 스무스가 더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길게 봤을 때는 그 초창기를 잘 넘기면 길게 봤을 때는 스무스가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길게 봤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루 이틀 뭐 한두 해 있다가 보형물 뺄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뭐 10년, 20년 갖고 계셔야죠. 그러니까 저는 스무스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희귀암에 대한 설명은 희귀암은 그야말로 지금 희귀암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2~3명 정도가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1년에 유방암이 2만 명 이상이 생겨요. 발병하시는데 그러면은 희귀암보다는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럼 희귀암 때문에 걱정이 돼서 보형물을 미리 빼고 피막도 싹 다 제거해야 된다. 그 주장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완전히 그 유방암 수술 하는 사람이 유방암 수술에 1년에 2만 명 이상이 걸리는데 그러면 전 국민의 유방을 미리 잘라내야 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루틴으로 피막을 다 먼저 제거해야 된다.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막도 자기 살이에요. 생살이에요, 생살. 생살이라서 만약에 피막이 뭐 두껍다거나 뭐 석회화가 돼 있다거나 뭐 구형구축이 심하다거나 그러면 피막은 당연히 제거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상 피막도 있거든요. 정상 피막까지 루틴으로 제거하는 거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너무 공포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좋은 밤 되세요. 그냥 한번 해봤어요.